자, 교재로 들어왔습니다. 교재 화면 한번 보죠. 이 텍스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요? My English Lab Notes Stuff for Listening and Speaking입니다. 이게 뭐 어디 이상한 데 가네? Notes Stuff for Listening and Speaking. Teacher 리조스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보자, 오버뷰. 뭐지? 그거 원하는 게 아닌데 그냥 화면 한번 봤으면 했었는데 그래요. 토픽 보죠. 교재 아직 안 샀는데 토픽 봐도 되나요? 그러는데 과제를 아직 안 준 것 뿐이죠. 과제가 할당이 안 된 것 뿐이지 여러분들은 수업은 진행이 돼요. 과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여러분들이 책을 구매한 후에부터 과제를 할 수 있죠. 수업은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수업을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때 과제를 안 주면 되니까. 그렇죠? 첫 번째 주에 과제를 할당을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수업은 수업대로 진행하고 교재가 없는 학생들이라도 수업은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자, 유닛 오픈어 봅시다. Exploring Genius. 천재. 시간을 좀 볼까요? 자, Prodigy is a young person with exceptional abilities. Do you know about anyone who could be considered a prodigy? What does this person do that is different or special? 영재를 얘기하는 거죠, 영재. 영재를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 알고 있나요? 어렸을 땐 다 천재라고 해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이 키우면서 우리 애 너무 똑똑한 것 같아 라고 감탄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운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면서도 느꼈던 바가 있을 거예요. Young person with exceptional abilities라고 합니다. Young person with exceptional ability. 조건이 뭐예요? young이어야 하고 ability가 exceptional이어야 해요.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거죠. Old person with exceptional ability는 prodigy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언어들이 언제 쓰냐면 뭐 해성같이 나타난 존재. 뭐 13살밖에 안 되는데 바이올린을 뭐 프로페셔널만큼 잘하는 뭐 천재. 영재 천재 이런 것들을 프로디지라고 하죠. 그냥 천재를 하는 건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을 영재라고 하진 않아요. 아인슈타인은 어렸을 때 학교 생활을 잘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영재 소리는 못 듣고 자라난 거죠. 그래서 항상 영재가 천재가 되진 않고 또 나중에 천재 소리 듣는 사람들이 항상 어렸을 때 영재인 건 아니에요. 나사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인가? 어쨌든 영재인 아이들을 모아서 이제 어렸을 때 IQ가 높은 아이들을 이제 모아서 팔로우업을 했죠.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냐에 따라서 그들의 이제 성장 과정에 따라서 영재성이 계속 지속이 되는가를 봤는데 거의 모든 아이들이 영재성을 갖고 있지만 모든 아이들이 그 영재성을 학교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잃어버렸다고 해요. 그렇다면 학교 교육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아까 설명을 했었죠. 두 번째 레슨이나 첫 번째 레슨에 설명을 했었는데 영어를 성적을 잘 받고 싶은 것인지 영어 성적을 쉽게 받고 싶은 것인지 목적이 다른 것과 살을 빼고 싶은 게 목적인지 아니면 살을 쉽게 빼고 싶은 것이 목적인지라면 당연히 방법이 달라지죠. 학교의 교육의 목적은 뭐죠? 모든 인간을
모든 인간의 포텐셜을 최고로 많이 터트려주는 게 학교의 목적이 아니죠. 학교 교육의 목적이 뭐예요? 퍼블릭 에듀케이션의 목적이 뭐죠? 퍼블릭 에듀케이션의 목적과 프라이빗 에듀케이션의 목적이 다르죠. 홈스쿨링 에듀케이션의 목적도 달라요. 그죠? 뭐예요? 퍼블릭 에듀케이션의 목적은 사회에 나갔을 때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인간들을 만들어내는 게 퍼블릭 에듀케이션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두루두루 잘하는 인간을 만들어내고 인스트럭션을 잘 따를 수 있고 단체 생활에 문제가 없는 사회 군상들을 만들어내는 게 퍼블릭 에듀케이션의 목적이 돼요. 모든 아주 아이를 현명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키우는 게 퍼블릭 에듀케이션의 목적은 아니에요. 이해가 됐어요? 좋은 교육을 가르치되 결론적으로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인간을 만드는 게 퍼블릭 에듀케이션의 목적이에요. 프라이빗 에듀케이션의 목적은 뭐죠? 퍼블릭 에듀케이션에서 튈 수 있는 존재, 퍼블릭 에듀케이션에서 뛰어난 존재를 만들어내는 게 프라이빗 에듀케이션의 목적이죠.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프라이빗 에듀케이션은 선행학습을 중요하게 여기겠죠. 내가 중학교 2학년이라면 중학교 3학년 수학을 중학교 2학년 때 뜨는 게 사립교육에서는 중요한 일이에요. 왜? 중학교 3학년 갔을 때 다른 중학교 3학년 수학을 듣는 학생들보다 뛰어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중학교 3학년의 수학에 시간이 즐거워야 돼요?가 아니야. 중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갔을 때 수학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지 않고 뭐 거대한 수학자가 되는 걸 키워놔야 돼요 라는 게 목적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 반에서 잘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중3보다 수학을 잘해야지가 목적이 아니라 중2 때 중3 선행학습을 하는 이유는 사립 그 교육기관에서 중3보다 수학을 더 잘 가르쳐야지가 아니라 같은 중2들 중에서 중3 올라갔을 때 중3 수업을 더 같은 학년들보다 더 잘 성적이 나오면 좋겠어가 목적인 거지. 수학 발전에 이바지되는 인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선행학습이 아닌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재의 특성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따라가면서 학교 수업은 영재의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수업 방식이 아니죠. 목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방식이 그걸 따라갈 수가 없고 사립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남들보다 뛰어난 걸 원하기 때문에 만약에 창의력이 높은 영재의 경우라면 창의력을 키운다기보다는 옆에 보다 더 잘하고 더 빨리 하고 더 정확하고 더 튀는 걸 원하는 거기 때문에 창의력과는 또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죠. 영재성 때문에 반에서 튀었던 학생들이라도 하더라도 퍼블릭 에듀케이션이나 사립 프라이빗 에듀케이션을 받는 순간부터 영재성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만약에 목소리가 아주 특이해요. 그리고 아주 특별한 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합창단에 들어갔어요. 퍼블릭 에듀케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죠. 합창단에 들어갔으면 나는 목소리가 내 목소리의 특성을 특별하게 튈 수 없어요. 튈 수 없죠. 왜? 합창에서 목소리가 튀어요. 그러면 밸런스를 맞출 수가 없죠. 내 목소리만 튄다면 분명히 합창단에 들어갔을 땐 이유는 목소리가 너무 예쁘고 노래를 잘했었기 때문일 거예요. 음악성이 좋았기 때문일 겁니다. 분명히. 하지만 합창단에 들어가고 나서는 합창단의 목적은 뭐다? 조화로운 음악을 만드는 게 목적이지. 노래하는 학생 하나하나마다 20년 후에도 노래를 좋아하는 인간으로 만들고 음악사에 길이 남을 성악가를 만드는 게 뭐 합창단의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우리가 표현하는 그 합창단의 노래를 조화롭고 밸런스가 맞게 튀지 않는 목소리로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들어갔을 때는 모막성이 좋네, 목소리가 좋네 해서 들어갔을지 몰라도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다른 사람들과 밸런스를 맞춰야 하죠. 이해돼요? 그래서 예술적으로 영지성을 보이는 학생들은 퍼블릭 에듀케이션에 가면 갈수록 이제 더 많이 마모되고 깎여 나가는 경향들이 보이죠. 예술성, 천재성, 그 다음에 창의성이 많이 깎여 나가는 성향들을 보여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휘력의 천재로 갑시다. 나이가 6살, 5살밖에 안 됐는데 대화의 수준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어휘력의 수준이 단어들이 뜻을 이해하고 있는 바가 엄청나게 심도가 있어요. 근데 본인 이름 쓸 때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쓰지 못해. 이름이 김씨라고 한다면 미음 먼저 쓰는 거죠. 미음해서 미음 이 그 다음에 기억 쓰는 상황이에요. 어휘력은 정말 좋아요. 자, 이런 학생이 학교를 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어휘력이 떨어지죠. 분명히 영재성은 어휘력에 있었어요. 이해도와 어휘력에 있었는데 본인의 이름을 김을 다른 학생들이 원하는 만큼 다른 학생들이 쓰는 방법대로 쓰지 못하는 순간 그 학생들은 영재성은 보이지 않고 단점이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글씨를 못 쓰는 아이, 글씨를 똑바로 못 쓰네 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씨를 교정하느라고 본인의 갖고 있는 화려한 독해력이나 이해력 이런 것들을 꼭 피우지 못하고 기억, 니은, 디귿 똑바로 쓰기. 왜 이렇게 애가 부산스럽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빨리 앉아서 이름 써봐. 10번씩 써. 숙제야. 순서대로 못 쓰면 혼날 거야. 라고 하면서 전혀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튀어나가기 시작하죠. 그럼 별것도 아닌 걸로 나를 지적하는 사람에게는 나는 자유롭게 내 마음을 표현할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면 나의 담임 선생님은 내가 아름답게 표현하는 내 천재성이 있는 영재성이 있는 어휘력을 보기보다는 그런 걸 보지 못하고 산만한 아이예요. 그냥 말만 쫑알쫑알 잘하는 애 아닌가? 하나도 나한테 우리 있을 땐 말도 안 하던데 애가 숫기가 없네요. 자신감이 부족한 것 같아요. 상담을 좀 받아보시죠. 라고 엉뚱한 상황으로 변화들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20살이 넘었고 본인들의 교육 과정들을 조금이라도 기억할 수 있다면 어디에 함정이 있었고 본인이 어떤 방법으로 소위 말하는 삽질을 한 건지 좀 생각을 해보면 다시 돌이킬 수 있어요. 돌이킬 수 있어요. 아인슈타인도 어렸을 때는 페일링 하는 학생이었어요. 수업에. 돌이킬 수 있어요. 돌이키는 방법은 자기 자신과의 시간을 좀 보내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실수했던 사람들을 모두 쫓아가면서 너는 이런 법 실수했고 이런 거는 잘못 알았고 이런 건 오해였고 당신이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 공부하는 방법에 흥미를 잃어버려서 이렇게 됐어요 라고 설명하기에는 여러분들이 벌써 본인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책임진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책임을 묻기에는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책임을 묻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간 낭비예요. 그 시간에 차라리 본인을 되돌아보고 빨리 그 문제를 픽스하는 게 나아요. 기분 나빴던 건 기분 나빴던 거고 당연히 기분 나빴죠. 그건 이제 근데 넘어가는 거예요. 기분 나빴네. 그 사람도 잘 몰랐네 하고 넘어가는 게 낫지. 나만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막 내가 천재였는데 내가 천재가 아니게 만든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었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은 여러분들 인생에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어요. (14분이네요) 10분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이렇게 되고 수업은 가야 되고 우선 하는 만큼 합시다. If a young child shows unusual talent in one particular area, how do you think parents should react? Should they push the child to develop the talent or allow the child to develop it naturally? 라고 했는데 질문 자체가 약간 오류가 있어요. Unusual talent in one particular area. How do you think parents should react? 리액션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는 별 의미가 없어요. 아이가 뭔가를 잘하네. 리액션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리액션을 잘하면 되죠. 우리 아이가 잘하네 라고 하면 돼요.
자,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요점이 있는 거죠. Should they push the child to develop that talent? 자, 아이가 그 탤런트를 디벨롭 할 수 있도록 푸시해줘야 되나요? 푸시해서 잘 된 게 있나요? 여지껏 잘 생각해봐요. 뭐 어른들이 푸시해서 여러분들이 잘 풀렸나요? 없죠. 없어요, 사실. 아이들이 처음에 그 탤런트를 보였던 이유는 엄마 아빠가 푸시해서 그 탤런트를 보였던 게 아니에요. 푸시를 안 했으니까 엉뚱한 데서 그 탤런트가 보였던 거죠. 푸시를 안 했으니까 여지껏 푸시를 안 한 만큼 안 하면 돼요. 우리 아이가 좀 능력이 보이는데 내가 좀 서포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한다면 서포트를 해주면 되죠. 서포트와 푸시는 달라요. 서포트는 떨어지지 않게 받쳐주는 거고 푸시는 위로 올리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나 끌어내리는 거나 똑같은 일이에요. 내가 어느 방향이 있냐에 따라서 끌어당긴다, 끌어내린다라는 의미가 달라지지만 어쨌든 땡기는 거죠. 땡기는 거나 미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 있는데 땡기는 사람이나 묻는 사람의 의지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데리고 가는 거기 때문에 좋을 리가 없죠. Allow the child to develop it naturally 라고 했는데 방법이 두 가지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관하던가 아니면 집착하던가 그 두 가지만 있나요? 여러분들이 사랑받는 방법에 엄마가 방관하면 자유롭게 놔주는 거고 집착하면 엄마가 진짜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죠.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이 질문이 잘못됐다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집착해야 되나 아니면 놓아줘야 되나라고 그러는데 어린이를 어떻게 놓아줍니까? 자기가 꽂혔으면 밥도 안 먹고 24시간 앉아서 있을 애를 그거 밥 먹지 마. 너는 너 자유대로 살아. 자유롭게 나르렴 이러고 아이가 조립을 8시간, 15시간을 잠도 안 자고 하게 놔둬요? 천재니까? 아니죠. 밥 먹을 거 밥 먹고 운동할 거 운동하고 그죠? 자기 전에 이빨 닦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샤워도 하고 이거는 아이 부모로서 아이의 입장에서 천재성을 보이는 것과 아이는 아이대로 키우는 거랑 다른 얘기죠. 그래서 아이는 아이대로 키워야 하죠.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그러면 밤에는 안 돼. 아침에 이빨 닦고 먹자. 이게 당연히 나와야 되는 얘기지. 너는 천재니까 뭐든지 네 맘대로 하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시간이 다 됐네요. 자, 나는 수업을 다 갔다 와서 이거를 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포즈. 네, 녹화를 재개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질문들이 있었죠. If a young child shows unusual talent in one particular area, how do you think parents should react? 라고 했는데, 질문을 받았을 때 이제 여러분들은 질문에 휘둘릴 레벨은 이제 벗어났다고 보면 좋겠어요. 어서 대답해 라고 했을 때 내가 왜 어서 대답해야 되지라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돈다면 참 좋겠어요. 이거는 그것 그대로 이제 크리티컬 띵킹이죠. 비판적인 사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 질문이 타당한가, 이 질문이 온전한 질문인가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하죠. 그래서 이거야 아니야라고 물어본다면 흑백 논리로 물어본던가 아니면 그러니까 질문 자체에 뭔가 오류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오류를 보고 질문 자체가 오류가 있다면 대답을 하는 데에 문제가 있겠죠. 왜냐하면 온전한 대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죠.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if a young child shows unusual talent in one particular area, how do you think parents should react? 라고 했는데 여기에 포인트가 어디예요? one particular area예요. 골고루 천재성을 보이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잘하는데 그 한 가지를 파게 만들 것이냐, 여러 가지를 잘 하게 놔둘 것이냐를 물어보는 것인과 한가에 두 번째 질문은 아이가 그거를 잘 팔 수 있도록 부모가 뒤에서 밀어줄 것이냐 아니면 그냥 알아서 될 수 있게 놔둘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결정한다기보다는 allow the child to develop it naturally. developing naturally가 어떤 의미인지 본인은 알고 있죠. 대답하는 사람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자유롭게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부모들마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겠죠. 아이들이 자유롭게 키우는 방법은 뭐예요?
어떤 부모는 아이들을 자연에 자주 데리고 가는 것, 아이들을 자연과 함께 같이 자라게 하는 것을 자유롭게 키운다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부모는 방관의 개념을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어떤 부모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부모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아이들 다 뭐 단 거 먹는 걸 뭘 그렇게 해. 한 번 먹고 나서 자기가 이거 이렇게 많이 먹으면 너무 달아가지고 이게 큰일 나겠다 싶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안 먹어. 그러니까 그냥 냅둬. 콜라든 사이다는 놔둬. 나는 그렇게 하니까 안 되던데? 라는 부모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부모는 무슨 콜라 사이다를 그렇게 해. 숙제 잘하면 콜라 한 잔 주면 되지. 그러면 숙제도 컨트롤하고 콜라도 컨트롤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있죠. 또 어떤 부모는 어떻게 있어요? 콜라든 사이다든 굳이 아이의 삶에 이슈가 될 이유가 없는데 숙제를 했으면 지가 하는 숙제니까 하는 거지, 이거를 상을 줄 일이야? 자기가 할 일을 하는데 이거는 콜라가 상이 될 수 없지. 그러면 콜라를 안 준다는 거는 벌이 되는 건데 공부를 하는 게 벌을 받는 건 기분이 되게 만들 수는 없지. 그렇다면 콜라가 없는 순간 계속 벌을 받는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면 콜라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는 거지. 이렇게 한 다음에 상과 벌의 개념에 관해서 멀리 떨어져 나가는 그 부모도 있을 수 있죠. 이해했어요? 너가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이거 해줄게. 의 개념을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있을 수 있고, 네가 나한테 잘해야지 내가 너한테 잘해줄 수 있어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가르쳐야 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가르치는 부모가 있을 수 있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대답을 했을 때 그냥 이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을 해서 의도와 다르다면 의도가 다른 걸 설명을 하고 대답하는 게 좋죠. 이해되셔요? 자, 3번 봅시다. Why do you believe some children show advanced abilities at an early age? Are they born with a special talent or did they learn it somehow? 라고 했어요. 왜 그런 아이들이 advanced abilities 아주 일찍 그런 걸 보여준다고 생각해? 어디서 배운다는 거라고 생각해? 아니면 그냥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해? 라고 했는데 질문의 요점은 뭐예요? 어디서 배우는지 궁금한 거예요? 아주 어린 나이라도 어디서라도 배울 수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건가요? 아니죠. 이 질문의 의도는 아이의 재능이 타고나는 것인지 후천적으로 배워지는 것인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후천적으로 배워지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그 질문자와 같이 튜닝을 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후천적으로 배운다는 것이 엄마 아빠가 앉혀놓고 ABC를 가르치는 것인지, 아니면 엄마 아빠가 영어를 하니까 아이가 집에서 영어를 하는 것인지 완전히 다른 얘기죠. 환경이 엄마 아빠가 영어를 하는 환경이에요. 엄마는 영어밖에 못해. 아빠는 한국말을 하고. 그럼 아이가 언어를 어떻게 습득하겠어요? 그냥 습득을 하겠죠. 주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엄마는 영어도 하고 프랑스어도 하고 아빠는 한국말하고 중국어 하고 있어요. 그럼 아이가 언어에 관해서의 베리어가 없겠죠. 또는 엄마가 아이에게 얘기할 때 아이를 5살, 6살짜리라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소위 말하는 아이 취급을 하지 않고 아이에게 어른스럽게 아이를 존중하는 대화를 해요. 아이를 어린이로 본다고 해서 존중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는 이런 거 몰라도 돼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라고 엿보지 않고 대화를 하는 대화법을 하는 부모와 같이 있다면 그 아이는 당연히 어휘력이 또래 아이들보다 더 발달이 되어 있겠죠. 왜냐면 어른들이 쓰는 언어에 관해서 이해력이 높을 때니까요. 왜? 어른들이 쓰는 어휘를 부모에게 물어봤을 때 부모가 이거는 그냥 간단한 거야 라고 치부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하는
부모가 있겠죠. 아, 이거 설명하면 얘가 알아들어라고 생각을 하는 부모라면 아이에게 설명을 합니다. 엄마, 분포가 뭐야? 분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야? 가스가 분포가 뭐지? 그러면, 아, 그냥, 이거는 그냥 방구야, 방구. 이러면은 당연히 아이 수준에서 말하는 거긴 되지만, 이건 방구같이, 냄새가 퍼지는 것처럼 이런 거 얘기하는, 발사가 아니라 분포는, 퍼진다는 거 얘기하는 거야. 퍼지는 건, 방구 냄새 알지? 방구 냄새가 퍼질 때처럼 그런 걸 얘기해. 그러니까 분포는 실제로는 가스가 분포된다 이런 걸 얘기할 때 얘기해. 그러면 아이가 엄마가 뭐 얘기했어요. 쉬운 뜻을 설명을 해줬고 실제로 언어에서 쓸 때 예시를 들어줘서 가스가 분포된다. 냄새가 분포된다 라는 예시를 들어서 언어를 썼죠. 문장을 썼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나중에 가스라는 말이 들리면 엄마 가스가 분포된 거야?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데 방구 냄새 같아 라고 엄마한테 얘기를 할 것이고 옆에 있던 할머니는 깜짝 놀라겠죠. 아이가 분포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시 쓸 수 있구나 라고 하겠죠.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그렇게 엄마가 썼고 그렇게 이해를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쓴 것뿐이에요. 분포라는 말이 어려운 한자라는 난이도에 대한 개념이 없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게 후천적으로 배우는 것인지 아니면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것인지에 더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레슨 3 마칩니다. 책 빨리 구해보세요. 끝!